안녕하세요. 창상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우리 학습지로 공부했던 내용, 교과서 113쪽에서 114쪽 내용,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급진계합파가 왜 정변을 일으켰느냐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급진계합파는 일본이 병력을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뭘 이용해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죽이고 괴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연도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갑신정변. 그래서 정치개혁, 정치를 좀 고쳐서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기 위한 개혁 정강을 발표를 했는데 청에 대한 4대 청산. 그런데 이 청에 대한 4대 청산, 내각제도 수립,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보장, 재정 일원화, 지족법 개혁 같은 것들의 내용이 담긴 정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김옥균을 제외한 세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때 근데 이제 청군이 철수했던 군대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군이 개입하게 되니까 일본군이 이 갑신정변을 하는데 일본의 병력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이것은 이제 3일 만에 끝나게 되면서 3일 천하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홍영식은 이때 바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의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몇 명에서 소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다라고 흔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제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을 했고 첫 번째 한계점 되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수탈해 간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개혁을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거고 조금 이제 의의점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는다면 이 갑신정변에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 근대 국가를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많은 이 정강의 내용들이 가보개혁이라든지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끼친 점이 이 갑신정변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탐구활동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련된 내용 꼭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위에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매치시켜서 꼭 잘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 갑신정변이 벌어지고 난 후 갑신정변이 실패했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은 일본의 정변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일본은 도리어 군사를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청나라가 그만 하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한성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일본이 공사관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다시 공사관 짓는 돈 비용, 그 다음에 배상금 지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도가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도 이제 이 갑신정변 이후에 외교 교섭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텐진 조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85년도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청과 일본 양국은 4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동시에 군대를 철수시킨다라는 조항이 우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청나라든지 일본이든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는 서로 사전에 알리기로 통보하기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청나라가 조선에 이제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일본에 서로 알려주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 보면 여러분 조약 맺은 연도들이 잘 나와 있는데 잘 기억을 하세요.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보기 바랍니다. 조러수어 통상조약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 한반도는 열강의 가축장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 이후에 청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무군란 때도 청의 간섭이 심했었는데 갑신정변 이후에는 더더욱 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제 또 손길을 내미냐면은 러시아에 손길을 내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와 교섭을 모색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러시아는 세계 곳곳에서 영국이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남하를 견제하는 구실로 우리나라의 거문도라는 지역을 영국이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 잘 보세요. 여기가 거문도 사건이 85년에 여기에 일어나게 되고 87년까지 점령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에 이제 영국에 우리나라가 항의하게 되면서 청의 중재로 2년 만에 거문도에서 철수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비밀 협약도 이제 맺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든지 이 열강들이 들어와서 싸우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주장한 사람이 2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사람인 부들러라는 사람은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 우리 스스로가 중립국을 선언을 해서 이제 중립국이 되자라는 것들을 주장을 한 거고, 이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열강 모든 나라들이 중립국을 보장하는 중립국가를 구상을 하여서 제시하였지만 아무도 이제 조선이 중립국 되는데 관심도 없었고 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립론도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료로 유길준의 중립파론이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지역으로 말하면 아시아의 목에 처해 있는 유럽의 벨기에 같다. 그 다음에 중국에 조공하는 것은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이제 서양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리아가 중립조약 체결한 것은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이고, 그다음 벨기에가 중립조약 체결한 것은 대국이 자국을 보존하는 계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서로 보존하는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은 하였지만 중국, 영국 등이 강대국이 보장하는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주장에만 그쳤다라는 사실 꼭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조약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각각 나라들과 대응하는 것도 많아지고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복습을 조금씩 해놔야 되고 큰 흐름으로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